네, 오늘은 일단 극한 첫 단원, 우리 1교시에는 극한 첫 단원 마무리하는 거로 하고, 이따 다시 두 번째 타임 7시 반 들어갈 때 그 뒤쪽에 함수의 연속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 함수가 아니라 극한. 자, 극한의 대소 관계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 이거는 뭐 별 얘기 아니고 한 가지만 좀 기억하면 돼요. 자, 어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두 개의 함수 fx와 gx가 이러한 대소관계가 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러한 대소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x 자리에 같은 수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 항상 gx가 더 커요라는 이런 뜻일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특정한 값 또는 뭐 무한대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특정한 값을 향하는 극한, 두 함수의 극한 역시 항상 gx가 크다. 그러나 조심할 거, 여기에 등호가 없어도 극한은 뭐가 될 수 있다?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 한번 살펴볼게요. 2x제곱 플러스 1분의 3x제곱이라는 함수와 2x제곱 더하기 1분의 3x제곱 플러스 2라는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자. 그럼 특정한 x값을 집어넣으면 항상 누가 커요? 얘가 크다고. 얘가 크단 말이야. 그런데 요 놈의 극한을 한번 찾아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찾아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2차 따라서 요놈의 극한값 얼마예요? 2분의 3이죠. 요놈의 극한값 역시 상수는 무시되니까 얼마가 돼? 같아질 수 있죠? 이런 얘기란 말이야. 함수가 항상 얘가 크다고 하더라도 극한에서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등호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는 언제 써먹는 거예요? 소위 흔히 샌드위치 정리라는 말로 사용하는데 뭐 용어는 중요치 않아요. 세 개의 함수에서 사실은 많이 사용되는 거야. 어떤 함수 fx와 gx가 있고요. 대소관계가 있을 때 요 가운데 어떤 함수 hx라는 놈이 들어있다라고 하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극한을 찾아보는 거야. x가 어떤 a로 갈 때 fx의 극한을 찾았더니 요 놈이 어떤 l이라는 극한값을 가졌어. 마찬가지로 요번에는 제일 큰 gx라는 놈이 극한값을 찾아봤더니 요 놈도 l이었어. 그럼 가운데 끼어있는 요 hx의 극한값 역시 결국에는 이러한 대소관계가 성립해야 되니까 얘도 l이고 얘도 l이면 가운데 끼어있는 요 놈은 어쩔 수 없이 같은 극한값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겠지. 요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함수와 뒤에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가운데 있는 어떤 함수의 극한값을 찾아요 라고 했을 때 얘의 극한과 얘의 극한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어쩔 수 없이 그 극한값을 가질 거예요 라고. 가운데 끼어 있다고 해서 뭐 샌드위치 정리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뭐 용어는 중요치 않습니다. 자, 요게 극한값의 대소관계고요. 요 단원에서는 개념 자체는 요게 마지막이야. 그리고 뒤에는 이제 도형이나 그래프에서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그거 찬찬히 한번 해볼 테니까. 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82번 봅니다. 첫 번째 단원의 개념은 이제 다 끝났어. 자, 함수 fx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x제곱의 fx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뭐를 구하라 그러냐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에는 x제곱 fx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누구라고요? fx의 극한이래요. 그럼 fx의 극한이면 요 놈에 대한 극한이니까 얘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세 변을 똑같이 x제곱으로 나눠줄 겁니다. 다만 우리가 부등식에서 무언가로 나눈다라고 할 때는 조심해야 되잖아. 아라나 뭐 조심해야 되지? 아라는 오늘따라 이렇게 이뻐 보이지? 내 눈이 그쵸. 만약에 음수로 나누거나 곱하면 부등호방향이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물론 x가 양의 실수라는 것도 있지만 x
제곱이라고 돼 있으니까 무조건 양수겠죠. 더군다나 양의 실수라고 쓰니까 x가 절대로 0은 아닐 겁니다. 나누는데도 문제 없을 거고요. 따라서 x제곱으로 나누면 요 놈은 x제곱분의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요 놈은 fx, 요 놈도 x제곱분의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될 거고. 근데 왜 나눠요? 방금 얘기는 필요 없다는. 우리가 구하는 건 누구의 극한이라고? fx. 그럼 fx의 극한, fx에 대해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x제곱을 나눠줘야 되죠? 네. 역시 부등호는 이렇게 성립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극한값을 구해보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죠. x제곱분의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다 쓰는 거야, 친절하게. 요 놈은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요. 부등호는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서 극한값을 찾아봤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되겠네요. 2차 2차니까 극한값 2. 그리고 제일 큰 이놈도 2차 최고차항의 개수 얼마? 2. 얘의 극한값도 2고 얘의 극한값도 2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놈도 어쩔 수 없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2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더라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다항함수는 그나마 쉬운데요. 혹시 나중에 이과 미적분 할 사람도 이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는 초월함수에 대한 극한, 때에 따라서는 우리 과정에서도 가끔 삼각함수를 집어넣어줄 때도 있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삼각함수일 때는 사인하고 코사인이 나오는데 어떤 성질을 이용하냐면 사인하고 코사인은 기본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어.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죠?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라는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걸 이용해서 푸는 것들이 종종 등장할 겁니다. 이적에 삼각함수 해요? 하죠? 더 복잡한 거 하죠? 미적지가 둘 다 해야 된다. 미적기야 둘 다 하게 되면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나랑 하겠다. 잘은 모르지만. 너무 행복하다. 아닐 수도 내가 있어요. 만약 이노센트를 떠난다면 슬프다. 확통은 아마 원장님이랑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알잖아. 원장님이 확통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통은 쉽냐? 근데 내가 자부심 가져도 돼, 원장님. 그래. 자, 191번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에 특화되면, 그래서 우리 학원에 선생님들 면접 볼 때 조건이 있어요. 우리 학원에 들어오려면 적어도 미적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 수업은 할 수 있어야지 우리 학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통은 원장님 자기가 하니까 미적이나 기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 있는 선생님들은 미적 기하 다 하잖아. 훌륭한 선생님들이에요. 쌤은 미적기야? 둘 다 하세요? 쌤 네. 뭘 더 잘해요? 나 1학기에 미적했고 지금 기하하고 있어요. 진슬쌤이 기하 잘하잖아요. 진수쌤도 다 잘하죠. 쌤은 뭐가 제일 잘- 좋아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다 좋아요. 뭐가 제일 재밌어요? 선생님이요? 네. 다 재밌어요. 우리랑 하는 수업. 맞아요. 191번.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y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자, 문제를 먼저 봐. 여러분들 볼 때 선생님이 계산하는 것만 보지 말고 문제를 보고 나 같으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까를 고민. 그게 수학이지 산수만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시 보세요. y는 x분의 1은 그래프가 있고 x는 1, x는 t라는 놈과의 교점을 a, b라고 한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st라고 한대.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y는 x분의 2를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지는 걸 거야. 근데 x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1사분면에만 이렇게 그리겠다라는 얘기죠. 그래 놓고 요 놈과 y축과 평행한 두 개의 직선, 첫 번째 x는 1, 2라는 직선, 그리고 여기 누가 있어? x는 t라는 직선이 있어요. 요점의 좌표를 a라고 하고 요점의 좌표를 b라고 한 다음에 요 b에서 x는 1에 수선을 이렇게 내립니다. 여기를 c라고 하겠대요. 그리고 a부터 b까지를
선분으로 연결하면 뭐가 만들어져? 삼각형이 만들어지더라. 그때 요 삼각형의 넓이를 뭐라고 한다? ST. ST라고 한다는 말의 의미 자체가 뭐예요? 요 t에 의해서 그 값이 달라질 거예요 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뭐를 구하라냐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가 0으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네, 미안합니다. 무한대로 갈 때 t분의 st의 값을 구하라. 자, 이런 그래프 해석이나 도형에 관한 문제는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변하는 t의 값은, 변하는 변수는 t란 말이야. 따라서 여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누군가의 극한값 역시 t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야겠지?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결국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뭐겠어? 이 넓이 st를 뭘로 표현하자?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주자. 당연히 삼각형의 넓이니까 뭐니? 밑변과 높이를 찾자라는 얘기겠죠? 지금 이 삼각형의 경우에는 밑변 누구? 얘. 높이 누구? 얘. 얘를 전부 뭐를 이용해 나타내주자? t를 이용해 나타내주자라는 뜻인 거라고. T-1. 그렇죠. 먼저 밑변 12의 길이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t-1.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라는 건 결국 누구의 좌표를 보자는 얘기야? y좌표 보자는 얘기죠. a의 y좌표는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왜? x가 1일 때의 이 함수에서 y값이니까 x가 1일 때의 y값 얼마예요? 1. 그 다음 요점의 y값은 x가 얼마일 때? t일 때니까 집어넣으면 뭐 되는 거야? t분의 1이겠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t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t를 먼저 나타내 볼게요. st를 t에 가는 식으로 나타내면 2분의 1 곱하기. 뭐 테이프 잘 안 붙이면 그렇게 된다고 했지 내가. 그거 이제 너덜너덜 거려요. 나 붙였는데. 테이프 붙여야 돼요. 테이프만 근데 붙여도 안 좋고 이렇게 두꺼운 스테플러를 한번 찍고 붙이는 게 더 좋아요. 두꺼운 스테플러로 이게 찍혀요? 스레로? 그래도 너덜너덜 빠지지는 않아요. 근데 겉에 붙여놓으면 겉에 안 떨어지는데 오래되면 안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안에도 붙였어. 우리 학원에 저기 보면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스테플러 있어요. 그걸 한번 콕 찍어주면. 자,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자, 그럼 요식 한번 귀찮지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2분의 1에 t 그냥 하자. t 마이너스 1 플러스 t분의 1. 그럼 2분의 t 마이너스 2 플러스 t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자,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놈은 다시 요 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 2t분의 이거 t 곱해버릴까? t 곱하면 2t 제곱분의 얘 뭐 되고요?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뒤에 대충 써도 사실 상관없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고요. 최고차계수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이 극한값은 얼마일 거다? 2분의 1일 거다라는 얘기일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구하고자 하는 식을 t를 이용해서 어떻게 나타낼 거냐라는 건데, 자, 이렇게 보면 할만할 것 같은데 막상 아래쪽에 문제들 풀어보다 보면 여러분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느껴질 거야. 왜냐면 그래프나 함수의 성질들이 금방 안 떠오르거든. 근데 해보시고요. 자, 여기에 레벨 3가 있나요 혹시? 한번 레벨 3면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한 문제일 거예요. 계산이 복잡한 문제. 어디 있어 레벨 3? 198번인가요? 네, 198번 보겠습니다. 198번.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 위에 점 어떤 p가 있대요. 자, 우리 하나씩 한번 해볼까? y는 x제곱, 위에 점 p. 자, x좌표를 t라고 놓겠대. 그럼 당연히 y좌표는 뭐겠어? t제곱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t가 양수일 때만 따져준대요. 자, 좌표평면 이 위에서 역시 또 뭐야? 이차함수 그래프죠?
원래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꼭지점이 원점에 있고 아래로 볼록한 요런 이차함수인데 그 중에 양수인 부분만이니까 여기만 갖고 얘기하겠다는 얘기고 그 위에 어떤 점 p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야. 요 점의 좌표가 t, t 제곱이래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 q하고 r이라는 점을 찾았는데 어떤 점이냐면요. 먼저 PO와 PQ가 같대. PO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와 PQ 요 길이가 어떻게 되도록 같도록 Q를 잡겠습니다 라는 얘기네요. Q를 잡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치인데. 그 다음 누구랑 OR과 PR이 같도록 이런 식으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도록 여기다 R을 잡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그림이 달라요. 그건 상관없죠. P라는 점은 어차피 움직이는 점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림의 모양은 상관이 없어요.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 그림은 달라지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POQ의 넓이, POQ 요 넓이를 뭐라고 한대? ST. 그 다음 POR 요 넓이의 넓이를 TT 라고 이렇게 놓겠대요. 그때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TT 빼기 ST.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느낌이야? 두 넓이를 T에 가는 식으로 표현해 주세요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먼저 ST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요 길이가 요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했고 요 점의 좌표가 t, t 제곱이라고 했는데 그럼 다시 말해서 요때 x좌표가 t라는 얘기고요. 이 x좌표 t라는 거는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요 값이 t인데 이등변 삼각형은 꼭지점에서 수선 내린 밑변을 어떻게 합니까? 수직 2등분 할 테니까 여기가 t면 여기는 뭐가 된다는 뜻이야? 2t가 된다는 뜻일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ST를 먼저 한번 찾아볼 건데요.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가 얼마? 2t. 높이가 얼마? 그렇죠. 잘한다. 그래서 뭐가 돼요? t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제 tt를 찾아볼 건데 얘는 조금 복잡합니다. 요 놈은요, 얘가 2등이면 똑같이 뭐 여기 수선, 이런 못 찾아. 그래서 요 놈은 얘를 밑변으로 놓고 얘를 높이로 놓을 겁니다. 그런데 높이는 어렵지 않아. 왜? 요 점의 x좌표니까 요 놈은 t라고. 관건은 뭐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 길이와 누가 같다고 그랬어? 요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길이 대신에 우리는 누굴 써도 된다? 요 길이 써도 된다. 근데 요 r이라는 놈이 누군지 모르니까 요 놈의 y좌표 누군가가 있겠죠? 0,a라고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0,a라고 한번 놔볼게. 0,a라고 하면 놔볼게. 자, 그럼 요 길이를 t로 이용해서 나타낼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얼마라는 얘기야 그러면? a가 된다라는 얘긴데요. 그 a가 누구하고 똑같아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루트 t, t제곱에서 0,a까지의 길이니까 t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요것과 같아진다라는 얘기일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물론 다시 얘기하지만 TT를 T에 가는 식으로 나타내는 거지만 그 전에 1차적으로 우리 뭐부터 해야 돼? A를 T에 가는 식으로 나타내는 거 먼저 해줘야죠. 자, 양변 제곱해 버리겠습니다. A제곱은 T제곱 더하기 T 4제곱 마이너스 2AT제곱 더하기 A제곱. 그럼 A제곱 지워질 거고요. 2AT 제곱이 T제곱 더하기 T의 4제곱이니까 그럼 A는 이제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2분의 1 플러스 T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식 정리하는 거니까. 자, 이제 넓이 구하자. 밑변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 T 곱하기 마지막 요놈 2분의 1 플러스 T의 제곱이네요. 선생님 잘못한 거 없죠? 여기까지? 네. 잘못한 거 있으면 곤란한데? 그러면요, 요 놈은 4분의 t 플러스 t의 세제곱 됐네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값은 그러면 결국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우극한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t분의 tt 4분의 자 순서만 바꿀게요. t세제곱 플러스 t 빼기 st t의 세제곱. 이거 맞아? 네. 네, 맞네요. 자, 그럼 t가 0으로 갈 때니까 0분의 0꼴이네요. 그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t 약분해 줘야 된다. 그쵸? 인수분해 되는데 우리는 요거는 다 t가 있으니까 금방 보이거든. 요건 제곱, 요건 1, 요거 제곱. 자, 그러면 결국 요 값은 자, 얘 약분됐죠? 그 다음 t가 0으로 가니까 t제곱은 0 누구만 남니? 4분의 1 끝. 다 됐죠? 네. 이렇게 찾아주면 되더라라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해서는 여기는 이제 좌표평면 위에서 그래프고 물론 똑같이 좌표평면인데 이제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라 도형의 성질들을 이용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도형의 성질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도형의 성질을 이용한 극한 문제 풀어 볼게요. 자, 이것도 뭐 선생님이 특별히 설명할 건 없습니다. 바로 좀 문제로 들어갈게요. 199번 봅니다. 자, 세 점 A, B, A, O, B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과 그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있다. B가 X축을 따라서 원점이 한없이 가까워질 때 삼각형에 내접하는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R일 때 A분의 R일까? 이거 뭔 소리야? 식부터 정리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원보다는 삼각형이 먼저 있어야 돼. 문제에서는 그것은 문제 그림의 편의상 그렇게 그랬을 뿐이에요. 자, A라는 놈 0,1 그리고 O라는 원점 그리고 B에 누가 있어? A, 0이 있어. 요 세 꼭지점을 하는 직각삼각형을 그렸고 요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내접원을 그렸다는 얘기야. 내접을 그렸다. 그리고 요때 요 내접원의 반지름을 뭐라고 했을 때? R이라고 했을 때 그림은 이해됐죠? 자, 뭐라고 그랬냐면 점 B가 요 놈이 X축을 따라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얘가 원점으로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뜻이야? A가 어디를 향해 간다? 0을 향해 간다라는 이런 뜻이겠죠? 굳이 표현하자면 우극한이죠.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때 뭐를 구하래? A분의 R. 자, 다시 또 똑같아. 자, 누가 변하고 있는 거죠? 누가 0으로 간다고? A가. 그러면 우리 여기 표현된 이 내접원의 반지름 R 이거를 뭘로 또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줘야 된다는 뜻일 거야. 아까는 함수고 그냥 도형의 성질 문자일 뿐이지 개념 자체는 똑같은 거죠, 결국에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놈 A라는 놈은 여기서 여기까지 뭐 변의 길이를 뜻할 텐데 이 내접원의 반지름과 직각삼각형의 변과의 관계를 찾아야 돼. 어디서 찾을 수 있니? 그렇지. 내접원의 넓이를 이용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어떤 삼각형의 내접원의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어떤 곳이 있었어?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기억나요? 요거를 이용하면 변과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인 거 알겠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입니까?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건 뭐가 되나요? 루트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이 삼각형이 넓이는 그럼 얼마입니까? 밑변 길이 얼마? A. 높이 1이니까 넓이 2분의 A는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어떻게 된다고? 1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1.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그냥 산수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기억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R을 A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양변에 2 똑같이 약분될 거고 따라서 R은 순서 바꿀게요. A제곱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1 분의 얼마? 1.
맞죠? 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놈은요. 리미트 A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분모 A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1 분의 얼마? A 0분의 0 꼴이네요? 그래서 누구를 약분해? A를 약분하고 나면 요 놈 0, 1, 1 얼마? 2분의 1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 선생님 그 0일 때 그거 둘 다 0명 되는 거를 몇 번은 0분의 0? 극한이죠. 네, 극한 우리 부정형에서 맨 처음 했었던 거 0분의 0꼴. 0분의 0꼴은 무조건 인수분해해서 0이 되는 인수 약분하는 꼴. 네. 오늘 이노센트 생일이에요? 모르겠어요? 오늘 이노센트 처음 생긴 줄 알았는데. 오늘이? 누구? 난 몰라요. 쌤 근데 저 할머니한테 전화가 2번이나 왔는데 전화 좀 하고 올게요. 그러셔요. 아 아니에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뭐? 원래 창문이 집인데 아버지 말하지 말고 친구 물러간다고 하고 아버지 저기 하면 아 진짜 모은다. 어떻게 아빠한테 비밀로 해. 어딘데 할머님 댁이? 남양주. 우리 본가네? 진짜요? 응. 남양주 어디? 화산. 다산? 너무 작다. 좀 크게 그리자. 잘 보이게. 자, 레벨 3 문제입니다. 204번이에요. 여러분은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어떻게 왔어? 1번 보였어? 할머니한테 전화했어? 또? 아니 할머니랑 옛날에 문제 다 읽어봤어요? 네. 자, 여기 원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원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t제곱분의 1이래요. 중심이 어디에 있고?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그럼 얼마야? 여기에 루트 씌워야 되니까 반지름이 뭐가 되죠? 루트 2t 분의 1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t 분의 1일 겁니다. 자, P라는 점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T 플러스 T분의 1, 0이라는 점을 찾고 여기서 어떻게? 이 원의 접선을 긋는 거야. 이 원의 접선을 그어서 만나는 접점이 있죠. 자, 이게 혹시 Q니? 저기 Q라고 돼 있나요? 네, Q. 그랬을 때 이 원점에서 Q까지 선분을 긋고 그 다음 요 원이 Y축과 만나는 아래쪽 음수인 부분 요 부분과 선을 그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 요거를 ST라고 하겠대요. 요 놈을 ST라고 하겠대. 그래 놓고 찾으라는 게 뭐였냐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땐가요? 1로 갈 땐가? 무한대로 가네. 왜 자꾸 멀리 가고 그래? 무한대로 갈 때 T 4제곱 곱하기 ST T 4제곱 곱하기 ST 요 극한값을 구하라. 자, 일단 뭐 해야 될지는 알겠지? ST를 역시도 T에 가는 식으로 표현해야겠죠?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편할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 요 놈을 밑변으로 놓고요. 높이는 뭐가 높이가 되면 될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다시 말해서 요 점에 두고 X좌표. 요 점에 X좌표. 그럼 두 번째 목표 뭐겠어? 요 점의 X좌표를 역시 또 뭘로 나타내자? T를 이용해 나타내주자. 자, 편의상 요 놈의 좌표를 x1, y1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x1, y1이라고 해놓겠습니다. 자, 먼저 삼각형의 넓이가 어쨌든 ST일 테니까 밑변의 길이는 표현해야죠. 자, 요 놈의 음수긴 하겠지만 어차피 길이니까 반지름 루트 2t분의 1이 요 길이가 될 거고. 자, 요 놈의 좌표 x1, y1이니까 요 길이를 자, x1하고 y1이 지금 누군지 몰라? 요 놈을 x1이라고 놓을 거고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그럼 이 x1을 또 누구로 나타낼 거야?
t로 나타내 주겠다라는 거겠죠? 오케이? 그러면 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합니까 이거? 원 위에 어떤 점, 중심이 원점 위에 있고 원 위에 어떤 점, 이게 접점이야 지금.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그랬었죠? 걸. 당신 다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다시 우리의 지금 목표 뭐야? 잊어버리면 안 돼. 목표는 뭐라고? 요 x1을 t로 나타내주고 싶은 거지. 그리고 얘가 x1과 y1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는 거야? 또 P라는 점을 지나는 거지? 그럼 이 직선은 이 P도 만족해야겠죠? 그러면 Y자리에 0 집어넣으니까 얘는 없어질 거고 X자리에 누굴 집어넣을 거야? 요 놈. 그럼 X1에 자 이거 통분해 버릴게요. T분의 T제곱 플러스 1는 2T제곱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자 우리의 목표에 다가갑니다. X1은 2T제곱분의 1 곱하기 T제곱 플러스 1분의 T 이렇게 되네요. 그럼 T 하나는 약분해 버릴 수 있겠다. 자 그럼 정리하면 2T의 T제곱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얘가 누구라고? 이제 X1 표현한 거야. 이제 X1 표현한 거야. 근데 우리 넓이를 구해줘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넓이 ST 써줄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가 얼마라고? 루트 2 t분의 1 곱하기 높이가 요 놈이잖아. 2t의 t제곱 플러스 1 분의 1 얘가 ST네요. 정리만 해볼까? 4 루트 2의 t제곱의 t제곱 플러스 1 분의 1 됐습니다. 자 그럼 끝났죠? 여기다 뭐 하겠대? t의 4제곱을 곱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 분자에만 뭐 들어가면 돼? 4 루트 2 t제곱의 t제곱 플러스 1 분의 분자에만 t의 4제곱 들어가면 되는데 요 놈을 t를 어디로 보낸다고? 무한대로. 그럼 역시 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분모 최고차 몇 차? 4차. 분자 몇 차? 4차. 그럼 최고차 개수의 비만 보면 되니까 결국 뭐 돼요? 4 루트 2분의 1. 굳이 유리화하면 어떻게 되냐? 8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네? 아.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을 이용한 함수의 극한까지 했고요. 시간대가 어정쩡하네. 근데 여기 그래프 관련된 문제 그리고 질문은 마지막 한 가지 정도. 전에 다른 반에서도 그 마지막 거 빼먹어가지고. 쌤 수업이 언제 끝나요?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면 쉬는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수업. 첫 번째 수업에 1교시 아니면 첫 번째 수업? 특강 수업. 7시 15분. 원래는. 선생님이 한 7시에 끝나는 거예요. 7시 10분. 거란데. 그럼 다음은 7시 원래 30분 시작인데 35분까지 딱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너네 저녁 먹을게. 서브웨이가 없구나. 자, 마지막 유형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가장 짜증나는 게 바로 뭐야? 정어 판단 문제죠. 정어 판단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정어 판단 문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얘기. 이거는 가장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건 이거야.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서 우리 뭐 배웠었죠? 각각이 수렴할 때 뭐가 가능하다? 함수끼리 연산이 극한끼리 연산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각각이 수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니? 모르는 함수를 아는 함수로 바꿔놓고 문제 풀었었잖아. 기억납니까? 우리 극한 초반 했던 거? 자, 그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기억.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극한값이 뭐한데? 존재한대. 뭐 존재한다는 얘기는 수렴하는 상수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마이너스 gx 요 놈이 얼마래요? 0 이면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값이 같다. 자, 옳으냐 그르냐 찾는 거야. 그러면 fx 존재, 누군지 모르지만 존재해. 실험해. 그죠? gx는 몰라. gx는 몰라. 대신에 요 놈이 뭐 하는 거야? 실험하니까 우리 이때 뭐라고 그랬어요? 요 놈을 hx로 바꿔놓고 모르는 함수 누구를? gx를 아는 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내주자. 어떻게 된다고? fx-hx fx 알죠? 누군지 모르지만 뭐 한다고? 존재해. hx는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는 놈이 결국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뭐인 거야? fx-hx라는 얘기인 거고. 여기까지 됐어? 근데 요놈 수렴하죠? 요놈 수렴하지? 그러면 함수의 연산을 극한의 연산으로 바꿀 수 있지? 근데 요놈의 극한은 얼마니까? 0이니까 결국은 뭐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fx의 극한값하고 같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은 거 맞죠? 이게 이제 원칙적인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게. 어떻게? 모르는 함수를 아는 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내주자. 요 기본을 갖고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똑같습니다. 니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gx가 존재한대.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도 존재하냐 이러고 물어봤어. 자, 마찬가지로 또 gx는 몰라. 난 몰라. 그래서 요 놈을 뭘로 또 hx로 바꾸면 이때 g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gx는 fx분의 hx가 되는 거지요? 됐습니까? 그럼 gx를 fx분의 hx라고 쓸 수 있다? 있다 없다? 조건이 필요하죠. fx가 0은 아닌 경우만 가능한 거잖아. 그런데 문제 조건에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 없어? 없잖아. 없으니까 gx하고 hx가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fx와 hx가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gx도 반드시 이렇게 연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더라. 왜? fx가 뭘로 수렴하게 되면 0으로 수렴하게 되면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야.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놈은 틀린 겁니다. 자, 디귿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의 값이 존재하면 자, 역시 gx도 존재하느냐? 똑같은 방법이야. 그럼 요 놈을 뭐라고 하자? hx라고 하자. 그럼 gx는 뭐가 됩니까? hx분의 fx.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얘가 존재한다고 그랬지. 얘가 어디로 수렴하냐는 얘기는 없죠? 그런데 hx가 어디로 수렴할 수도 있어? 0으로 수렴할 수도 있잖아. 그럼 얘 성립해 안 해? 안 하잖아요. 따라서 요 놈도 hx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으니까 요 놈도 틀린 겁니다.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수학에서는요 99가지가 막 맞고 한 가지가 틀리면 틀린 거라고 보는 거야. 다 되고 0일 때만 안 되는 거지만 수학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라고. 자, 여기까지 정호 판단 문제 했고요. 여기 레벨 3 문제 막 있는데 여기 있는 레벨 3는 하지 마셔요. 208번 하지 마시고 정호 판단 문제 비틀어서 내면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도 헷갈리고 한참 들여다보고 막 그래.
그 정도에서 학교 내면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안 낼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교시에는 그러니까 앞타임의 1교시, 특강 타임의 1교시는 진도 자체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나머지 시간 동안 선생님이 했던 문제 하나씩 풀어보거나 혹은 질문할 거 있으면 하도록 하셔요. 이거 원래 쌤 쉬는 시간인 거예요?